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주차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차시에는 그 나의 글쓰기는 무엇인가에 있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인 우리가 글을 쓴 이유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 그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차시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왜 글을 쓰는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왜 글을 쓸까? 나는 왜 글을 쓰고 있지? 사람들은 왜 글을 쓰는지. 네, 그 내용들을 뭐 짧게 이번 차시도 노트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쓰셨어요? 네. 자, 사람들은 왜 글을 쓰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와 장 도미니크 보비가 쓴 잠수종과 나비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읽은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영화로 개봉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아마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 도미니크 보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그 여러분들 뭐 여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약간 또 그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네. 뭐 남학생들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엘르라는 패션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 좀 이제 예전 영화이긴 한데 그 악마는 그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한번 혹시 본 친구들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거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의 상사인 그 패션 잡지의 편집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화려하죠? 화려하고 막 자신감 있고 뭐 아무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장도미니크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진에 보면 잘생겼죠, 그쵸? 예, 가죽 점퍼 입고 애들을 이렇게 앞뒤로 태워서 오토바이를 태워서 가는 사진인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옷 막 그 이 체크로 되어 있는 이런 자켓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 어떤 일이 오느냐? 어, 운전 중에 그 뇌졸중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락틴 신드롬이라 그래서 락틴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설명을 잠깐 써놨는데 예,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서 외부작용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코마 상태랑은 조금 달라요. 코마는 사실 이제 정말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식물인간이라는 것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고 그러니까 생체의 반응은 있지만 그 의식이 없는 거에 비해서 이 락테인 증후군은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의식은 있는데 전혀 이렇게 뭐 표현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와서. 예. 그래서 이 장 도미니크 보비도 그 락틴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작, 왼쪽 눈의 깜빡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없었는데 왼쪽 눈 하나만 깜빡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 장 도미니크 보비와 같이 동일하게 이 락틴 증후군에 걸렸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병상에 만약에 내가 누워서 이 락틴 증후군에 걸린 저를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 의식은 있고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욕구도 있고 뭔가 표현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눈 깜빡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던 왼쪽 눈밖에 깜빡일 수 없었던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한 일이 뭐냐? 1년 3개월 20만 번의 이 눈 깜빡임을 가지고 본인이 그 원래 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장애가 생기기 전에 했었던 일 뭐였어요? 잡지의 편집장이라면 당연히 글을 쓰는 일을 했었겠죠. 이 사람은 그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깜빡임, 그러니까 몇 번 깜빡이면 뭐 A, 몇 번 깜빡이면 B, 이렇게 알파벳을 깜빡임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한 다음에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네. 이 잠수종과 나비에 있는 그 책에 있는 이제 구절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종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인가? 잠수종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잠수할 때 쓴 예전에 이제 요즘에도 그 저기 뭐 강원도 이런데 이제 동해 쪽에 있는 분은 이제 그 머구리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잠수하셔서 이렇게 막 뭐 오징어 잡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 잠수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다이빙 벨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잠수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도구이긴 한데 이 잠수정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나비다. 예. 본인이 도미니크 보비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비록 내 몸은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 있는 잠수정과 같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나비처럼 비상한다. 그래서 정말 그 극적이게도 약 1년 넘게 이 눈 깜빡임을 통해서 이 책을 딱 쓰고 나서 프랑스어로 이 책이 발간된 다음에 열흘 만에 이분이 사망하게 돼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뭐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잘 그려놨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이 눈 깜빡임을 통해서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일인지, 락틴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이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쟁터에서 전쟁의 어떤 그런 참혹한 일상들 기록한 사람들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왜 뭐 옥중서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안중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옥중에서 이런 편지들을 많이 쓰셨고, 예. 왜 사람들은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쓸까? 작가인 김영하 선생님께서 이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글을 쓰는 것일까? 왜 쓰는 것일까?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글쓰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이제 뭐 AI가 여러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음악을 뭐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근원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창의적 활동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당연한 거죠. 글쓰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글을 쓰느냐? 결국은 정말 막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처럼 락테인 증후군에 걸려서 눈만 깜빡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 무엇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글쓰기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 자, 마지막으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정말 좌절을 하게 되고 다 막 놓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존엄성을 잃을 만큼
내가 과연 사람인가? 이런 극한의 상황 힘들고 좌절스럽고 막 공포스럽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극한의 상황에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가 크게 아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지난 차시에 이야기했던 내가 막 슬프고 괴로울 때 어떤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글을 쓰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처럼 결국은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 뭐 이야기했죠. 의사소통의 목적이다. 혹은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그런 도구이다. 혹은 뭐 사회생활의 연장이다. 뭐 출세를 위한 것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이 글을 쓴 이유는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 글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말이 조금 어렵고 또 거리가 멀고 그래서 막 크게 막 와닿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막 전쟁이 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쓰기라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감정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글쓰기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면서 아마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예, 막뭐 존엄성, 뭐 인간만의 유일한 뭐 행위 이런 좀 거창하고 조금 막 철학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이런 먼 이야기들도 아마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예. 뭐 앞에 지난 차시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1차원적인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나는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여전히 교수님 그냥 교양 필수여서 저는 그냥 글을 씁니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글을 쓰는 기쁨,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글을 쓰는 행위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 다시 한 번 더 정의 내려보고 그것들을 조금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창의 글쓰기 강의 시간 동안 어떤 글을 내가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글을 쓰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